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며칠 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떤 물건이었고 왜 낙찰을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매달 평균적으로 5개에서 7개 정도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멈춰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투자해 나가면서 노하우들을 꾸준히 업로드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시청하시면은 좋아요 정도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두 필지가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1,700만 원이었고 최저가 59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매각 대상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고요. 좀 특이한 점은 2023년 2월 14일 날 1,299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왠지 단독으로 낙찰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다시 나왔다가 4차까지 떨어지고 7월 11일 날 59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고 보니까 일괄 매각이고 토지 위 제시의 건물 창고 매각 제외고 공유자 우선 매수에 관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음.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기존 공유자들이 얼마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토지 중 일부가 현황이 도로로 이용 중이고 재매각 사건이고 재매각일 경우에는 초보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입니다. 10%가 더 올라가요. 재매각 물건인데 당연히 보증금은 10%겠지 해서 10%만 준비해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무효 처리 당하겠죠. 20%또 미납이 된다고 하면 30%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볼게요.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유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입찰하셔도 내가 토해내야 되는 금액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입찰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토지 등기부등본 김씨 집안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 명의 지분 6분의 1이 경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은 같아요. 근데 간혹가다 또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지분도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성 지도로 본 모습이고요. 도로인데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안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시성도 좋고 또 추후에 건축을 한다고 할 때도 별 문제가 없겠죠. 요 물건이고요. 오래된 주택의 모습을 띠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네요. 건물은 그냥 평범한 보통 건물입니다. 주변에도 이제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채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집만 나온 게 아니라 두 필지였거든요. 뭐뭐 외 한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요 땅도 함께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꽤 큽니다. 제가 라이프 체인징이라는 카페와 홈페이지에서 함께 입찰하고 낙찰받고 경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물건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경주로 가시면서 입찰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보증금은 뽑은 거죠. 입찰 가시는 분에게 얼마 정도 쓰실 생각이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간혹 놀래요. 왜? 입찰가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역질문을 하니까 스스로 시세 파악도 해보고 또 얼마 정도 쓸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촉을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분은 얼마 정도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피드옵션 3개월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7월 4일날 출간한 책 따라하면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이 책이 경제경영 1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서 16위까지 교보문고에서 올랐거든요. 이 책 한 권 구매해 주시고 책 구매 후 발품 불패, 현재는 라이프 체인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플러스 1개월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 3개월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 책 구매 후에 인증샷 남겨주세요. 3개월이면 21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입니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생각하시냐. 그래서 819만원 안 될까요? 그래서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819에서 853만원 사이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흘러서 드디어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자, 저희 됐습니다. 엄청 들어오고 공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그걸 줄여서 공음에 또 들어왔는데 저희 낙찰 10분 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총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 중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9명의 경쟁자를 물리쳤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까요? 알고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등기가 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공유자가 되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못 하거든요. 이분은 그걸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 매수 신청 가능할 줄 알고 오셔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려는 분은 이 토지, 이 집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겠죠. 또 그분과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공유자분들과 협의를 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및 또 부당이득 청구 소송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한번 이 물건 잘 협의를 해서 빠르게 매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분묘 있는 토지를 입찰을 하거나 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빠르게 처리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 제 유튜브 쭉 보시면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부동산 경매의 기술, 또 실전 부동산 경매,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읽어보시면 다양한 실전 사례들이 나옵니다. 또 그에 따른 어떤 서식이라든지 또 공유자와 협의하는 방법들, 또 만약에 내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소장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분 물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또 소유권 이전하고 공유자와 협의하는 과정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